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29페이지에서요. 개념 확인하세요. 중간에 개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능이었다. 그러니까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었으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하세요. 전부 불능이라는 거죠. 일부 불능이 아니고 전부 불능. 자, 밑에 쪽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원시적 불능이므로 무효다. 무효. 따라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시적 전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로요.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530페이지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 원시적으로 전부 다 불능일 것. 자, 그리고 파란색 2번입니다. 1방은 계약 체결 당시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오른쪽 페이지 효과, 신뢰 손해를 배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뭐를 믿었다는 거죠? 유효를 믿었다. 유효를 믿었어요. 나는 유효라고 믿었죠. 근데 유효예요, 무효예요? 근데 무효죠. 그죠? 완전 배신이죠. 그죠? 나는 유효라고 믿었는데 뭐라고?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기출특강을 신청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신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저 밑에 2번이요.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해요, 이행이익을요. 이게 유효였더라면은 얻었을 그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효과 두 가지예요. 효과 두 가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아무튼 뭐. 자, 밑에 적용보기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세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되죠.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다. 자,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동짜리 건물에 대해서 두 동 전부 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한 동만 멸실됐을 때 A동만 멸실되고 B동은 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여기서 적용되는 건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말하는 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고,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뭐가 적용되고? 요거 적용된다는 거죠. 달라요. 길이 두 갈래요. 길이 두 갈래. 원시적 불능은 자, 이 길도 있고 그리고 요 길도 있는 거죠. 항상 길이라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 그죠? 길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되죠. 그죠? 예. 그죠? 뭐 예를 들어 합격하거나 뭐 불합격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신청을 하시거나 뭐 안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예.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파란색 2번이요. 수량 부족이요. 자,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 밑에 계약 체결상 과실 요거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는 뭐가 적용돼야 되냐? 밑에 양괄호 2번에서 첫째입니다.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된다면은 담보 책임이 적용돼서 감액 청구하셔야 됩니다. 깎아달라고. 자, 둘째입니다. 그 부분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다른 책임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려면은 원시적 무슨 불능이어야 되니까? 요거여야 되니까. 그죠? 예, 요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때는. 자, 뒤로요. 뒤로.
자, 교섭 중 부당 파기라는 게 나오죠. 요약집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 성립의 내용이었고,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효력. 자, 효력으로 가요. 네, 효력으로. 자, 효력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논점 세 가지요. 논점 세 가지. 자, 첫 번째 논점, 동시 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 논점, 위험부당.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세 가지 논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지금 계약의 효력이고, 지금 파란색 1번에 쌍무계약 특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논점, 이 세 가지 논점들이 등장하는 계약들이 전부 다 무슨 계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쌍무계약. 전부 다 쌍무예요. 세 가지 다. 편무, 노노노. 셋 다 쌍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부터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6페이지로 오시면은 동시이행 항변권 나오고 있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매매 계약 체결. 자,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 넘기셔야죠.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셔야죠. 돈 갖다 줘야 되죠. 그죠? 대금 지급. 자, 그래서 갑이 소유권 넘겨주시면은 을도 돈을 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갑이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을 때, 갑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나도 대금 지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나도 안 하죠, 그러면. 그죠? 언제까지 안 하는 거죠? 당신이 할 때까지. 그죠? 당신이 할 때까지 나도 안 할 것이야. 이게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을 통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 거절.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것이야. 이행 거절 권능이에요. 이행 거절 권능. 자, 조문 함께 보자. 536조 보세요. 자,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할 때까지 거절.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거절 못한다는 거. 거절 못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전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기술했고, 그 뒷문장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건 앞문장 부정이죠. 그럼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네. 그죠? 네,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뒷문장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주로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매수인 을은 대금을 지급한다. 자, 그런데 대금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대금 지급 잘 안 하잖아요. 부동산은. 주로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이제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날짜에 중도금을 주기로. 뭐, 예를 들어서 4월 30일자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요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 한 달 지나서, 뭐 한 달 좀 지나가지고, 뭐 5월 30일자로 해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갑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 뭐 약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주로 현실에서는 갑의 소유권 이전은 4월 30일이에요? 5월 30일이에요? 이때죠. 을의 잔금 지급에 대응해서 갑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4월 30일에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이 채무가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변제기 도래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하려면은 며칠자가 돼야 돼요? 5월 30일 돼야죠. 그러면 5월 30일 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을이? 이행 거절 못한다고요. 이게 바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을이 선이행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으로 항변하면 안 되고 그냥 중도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이행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을이 항변할 수 있는 건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며칠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5월 30일부터. 이때는 항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변권 행사가 안 된다. 왜 항변권 행사가 안 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안 해서 그래요. 자, 2항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즉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항 본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였죠. 전항 본문은요. 그리고 따라서 2항에서 말하는 것도 항변할 수 있다는 건데 2항의 항변권을 가리켜 불안의 항변권이라 그래요. 무슨 항변이요? 불안의 항변. 불안의 항변권이요. 네, 불안의 항변권. 자, 밑에 개념 확인합니다.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항변권이고요. 자, 밑에 사례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공장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가압류 말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요렇게 이제 채무를 지겠죠. 자, 그런데 갑이 지금 현재 넘겨야 되는 이 공장, 여기에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갑이 소유권만 넘긴다고 될 게 아니죠. 이 들어와 있는 가압류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말소시켜야죠. 가압류 들어와 있는 거 말소시키고 소유권 넘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갑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가압류 말소시키는 거, 이게 다 묶여가지고 을의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예요. 동시이행관계. 이런 맥락에서 매도인 갑이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 물건에 뭐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소유권만 넘긴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설정돼 있는 저당권 뭐 하시고? 말소시키고 넘기셔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가압류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것들이 묶여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임차인이 건물 명도, 물건 반환하는 거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역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2번.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비교해놨죠. 대단히 비슷해요.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비슷해요. 자, 항변권하고, 자, 항변권하고 항변. 동시행 항변권, 그리고 유치권.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비슷하게. 딱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아니, 수강 후기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을 남기시던데, 사람들이요. 썰렁한 농담을 한다. 썰렁해요. 부끄럽더라고요. 괜히 했나? 자,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죠. 자, 뭐가 비슷하냐? 일단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일단 공평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저한테 썰렁하다고 하셨다면 저 이름을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자, 그러니까 요것도 공평의 원칙, 요것도 공평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항변권도 그렇고 유치권도 그렇고 둘 다 기다리는 거다. 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 소극적으로 하는 거. 소극적이라는 거, 소극적.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 그죠? 소극적으로. 자, 그리고 항변권이 됐든 유치권이 됐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판결 때릴 때 상환급부 판결 떨어집니다. 상환급부 판결. 같은 말 상환 이행 판결. 자, 이를 가리켜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도 하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러니까 누가 이긴 판결? 비긴 판결이라 그랬어요. 비긴 판결. 비긴.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유치권은 차이점. 유치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물권 아닙니다. 얘는 채권의 권능이죠. 얘는 채권의 권능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한다. 계약 당사자에게만 항변권은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점유가 생명줄. 점유가 생명줄. 근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그 요건을 살펴봤을 때 점유가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점유 없어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양괄호 1번의 공통점이요. 공평성을 유지하여 준다. 공평의 원칙.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해도 항변권을 주장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고요? 그냥 진행한다고요.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죠? 10년이요. 진행한다는 거죠. 왜 진행하느냐? 유치권이든 항변권이든 뭐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니까. 자, 그 밑에 줄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이행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이요. 법원에서 양자가 인용되면 상환 이행 판결 때린다는 거.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비긴 판결입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 차이점이요. 유치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하다.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이요. 유치권 가지고는 경매할 수 있죠. 항변권은 경매 못합니다. 3번.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다. 근데 항변권은 점유 성립요건 아니에요. 항변권은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 첫 번째는 일단 동시이행 항변이 되려면은 계약이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양채무가 서로 이행상 연련관계로 엮여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립요건. 상대방의 채무가 상대방 채무가 어디에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도래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는 이 말은 즉 해석이 돼야 돼요.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선이행 의무자께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성립요건.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것.
나도 안 하죠, 그러면.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죠? 이 세 가지가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고요. 여기서 요게 얘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 성립 요건. 자, 내려가서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봅니다.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아까 봤던 거죠.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소유권 이전 의무, 그리고 이게 다 묶여가지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받았던 것들 다 되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당 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그죠? 자,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받았던 거 되돌려 줘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 이득 반환이에요. 부당 이득 반환. 자,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환하시라는 거예요. 부당 이득 반환. 자, 그래서 매도인이 받은 돈 돌려주는 거 하고 매수인이 등기 넘겨받았던 거 말소시키는 거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뒷페이지요. 자, 뒷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네요. 그러면 보증금 빼주고 반 빼야 되죠? 동시 이행 관계.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전세가 끝났으니까 설정자 측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물건을 넘기고 전세권 등기 말소시키셔야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요.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에? 본래 채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고. 이행불능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도인 값과 매수인들이 있을 때, 자, 매도인 측에서 목적물 넘길 채무 지고 있고 그리고 매수인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채무. 자, 그런데 매도인 값이 목적물을 넘겨야 되는, 목적물 넘길 그 채무가 불능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불능으로 인해서 이 채무가 모습을 바꿨다는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모습을 바꿨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무. 이런 거를 내용의 변경이라 그러죠. 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할 때 그 변경이죠. 기억나세요? 이거 양적 변경, 질적 변경. 네, 질적 변경. 그죠? 질적 변경이죠. 오, 잘하시네요. 네. 조금 안 들으셔도 되겠는데 잘하시는 거죠, 그죠? 잘하시네. 질적 변경이죠, 그죠? 질적 변경. 자, 그럼 여기서, 자, 채무가 모습을 요렇게 바꿨으니까,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이죠. 기존 채무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기존 원래의 그 채무, 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동시이행 관계. 그죠? 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오른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본래 채무의 연장이다, 연장. 자, 그러므로 여전히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한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요. 자, 양바로 2번 확인하세요. 쌍방이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했다. 한 개의 원인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이라는 거죠. 별개 약정이라는 거죠. 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은 동시 이행하기로 특약이 없다면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세요. 작은 글씨. 예컨대 공장 매도인 갑이 공장 매매와는 별개로 진돗개 2마리 팔기로 했잖아요. 진돗개 2마리 얼마에 팔기로? 200만 원에 팔기로. 네? 한 마리 100만 원이죠, 그죠? 비싸네요, 그죠? 네. 안 삽니다. 자, 공장 매수인과 매매 합의했을 때, 자, 매도인이 지금 공장도 팔고 진돗개도 팔잖아요. 그죠? 그럼 공장 매매 계약 하나,
진돗개 매매 계약 하나, 계약 몇 개 했다? 2개 한 거죠. 자, 이때 각각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의무로 연관성 없으므로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진돗개. 네? 갑이 공장을 팔기로 했고, 공장 얼마에 사기로 했어요, 지금? 네? 안 나와 있죠, 그죠? 네, 안 나와 있죠. 자, 공장을 우리 5억에 사기로 했어요, 5억에.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공장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공장 매매 계약이. 자, 그런데 공장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진돗개가 있네, 진돗개가. 에? 진돗개가 있는 거죠. 얘도 사기로 한 거죠. 200만 원에, 2마리 200만 원에. 그럼 진돗개 매매 계약도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갑이 진돗개를 안 넘기면은 을은 5억으로 항변해야 된다, 200만 원으로 항변해야 된다. 요걸로 항변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진돗개하고 대금 5억. 이 채무는 하나의 약정이니까 별개 약정이니까. 별개 약정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관계다, 동시 이행관계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약정이어서 동시 이행관계 아닙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3번이요. 동시 이행 항변권은요, 부수적 채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거 노노노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대표적인 부수적 채무가 뭐가 있었죠? 네? 부수적 채무요. 자, 대표적인 거는 협력 의무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협력할 의무. 네. 협력 의무예요, 협력 의무. 부수적인 거죠, 협력 의무. 그러니까 협력 의무라는 건 그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부수적 채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뭐 대금을 지급하는 거, 매매 계약에서. 이런 거는 부수적인 채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무슨 채무겠어요? 주된 채무죠, 주된 채무. 따라서 이런 부수적 채무와 주된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동시 이행관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 이행관계가. 따라서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일 때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을이 매수인이 갑한테 선생님 저랑 같이 갑시다. 허가 신청하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갑이 야 네가 돈을 줘야 내가 협력하지.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내가 협력하지 라고 매도인 측에서 항변권 행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부터 먼저 하고 허가 받고 나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돈 안 주니까 협력하지 않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 확인하세요. 부수적 채무에는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아닙니다. 자, 오른쪽 양괄호 4번이요. 자, 쌍무계약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예외적으로 항변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은 동시 이행관계는 존속입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갑도 채무 지고 있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둘 다 채무 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갑이 지고 있던 그 채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죠. 채무가 병한테 넘어갔다. 이게 바로 채무 인수죠. 채무 인수. 네? 병한테 채무 넘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사자는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당사자는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지만 이 병의 채무는 갑의 채무를 그대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무가 다른 거다. 동일성이 인정된다. 동일성 인정됩니다. 자, 따라서 병이 지는 채무하고 을의 채무하고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 네? 동시행관계 인정된다는 거죠. 동일성 인정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립 요건인데요. 조금 내용을 더 봐야 돼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세요. 좀 뒤로 갔다 오죠. 자, 543페이지. 자, 543페이지 와보시면은 동시 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놨습니다. 인정되는 거 먼저 보죠.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죠. 돈 안 갚으면 영수증 줘요, 영수증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그죠? 당연히 안 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전세가 끝났으니까 설정자 측에서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하고 등기 말소시키는 거, 동시 이행관계. 자,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 거, 동시 이행관계. 동그라미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자의 본등기 해주고 목적물 넘기는 거, 동시 이행관계죠.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렇죠. 이 특별법이에요. 가담법이거든요. 동그라미 4번이에요. 특별법은 5월 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안 들으셨죠, 그죠? 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자,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가압류 말소시켜야 되죠. 묶여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동시이행관계.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구분 소유하고 공유하고 합친 거예요. 뭐랑 뭐랑 합쳤다고요? 구분 소유하고 뭐하고? 공유하고. 공유.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토지가 갑, 그리고 을이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분은 2분의 1씩. 갑자기 날라가죠. 자, 갑의 지분 2분의 1. 자, 갑의 지분 2분의 1. 그리고 을의 지분 2분의 1.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가. 자, 그러면 갑의 지분도 그렇고 을의 지분도 그렇고 목적물 전부에 다 퍼져서 존재하죠. 그죠? 갑의 지분 이렇게 퍼져서, 그리고 을의 지분도 싹 퍼져서 존재하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인데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돼 있어요. 근데 야, 나는 공유로 쓰기 싫고, 야, 우리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선 이렇게 끄어가지고, 선 끄으셔가지고, 야, 내가 여기 쓸게. 내가 여기 소유하자. 너는 여기 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라서 분필 절차 거쳐가지고 각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금쳐놓는 거죠. 금쳐놓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한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 자, 다시 한번. 등기부상에는 뭘로 돼 있는데? 네, 공유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쓸 때는 뭘로 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내부 외부로 나누시면 돼요. 내부 외부로 나눠가지고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란 사람이 무단점유해요. A가 여기를 무단점유해요.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A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갑이 해야 되겠어요? 을이 해야 되겠어요?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둘 다 할 수 있어요? 외부로 봐야 되니까. 외부의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외부 관계로 봐야 되겠죠? 외부 관계로. 그럼 외부는 공유로 보는 거니까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고,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예를 들어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분할합시다. 분할합시다라고 하시면서 분할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분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할 수 있겠죠.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거. 따라서 이거 내부로 봐야 돼요? 외부로 봐야 돼요? 이거 내부로 봐야 돼요. 을이 갑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네? 내부로. 자, 그러면 내부적 관계는 이미 현재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하자고 청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지려면은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상호 둘 다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끝내려면은 이 상호 명의 신탁 관계를 해지해야 돼요.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야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빠이빠이. 그 빠이빠이 할 때 현재 갑이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자, 갑이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을의 지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을 지분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갑이 현재 구분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을의 지분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을의 지분을 이걸 넘기라 이렇게. 을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갑의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갑의 지분 들어가 있죠? 갑 지분 넘기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끝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넘기주라는 거죠. 갑이 먼저 넘겨야 돼요? 을이 먼저 넘겨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6번에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요. 자, 파란색 2번 확인합니다. 판례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시는 거, 돈 갚으시는 거. 그리고 저당권 등기 말소와 관련된 거. 이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죠.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돈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켜주는 거죠. 그죠? 돈을 갚으셔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역시 동시 이행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죠? 협력부터. 그죠? 협력부터. 협력 먼저 하고 허가 받고 나서 돈 달라고 해야죠. 허가 받고 나서.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됐을 때 이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결국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본 내용하고 3번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담보권 말소가 먼저냐 아니면은 변제가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요? 변제가 먼저. 변제부터. 돈부터 갚아야 말소시키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이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등기 말소시키는 거.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을이 임차인. 자, 그러면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은 목적물 인도받고 뭐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이요. 예, 주민등록 해야 되잖아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랬을 때 대항력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어요.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빼주셔야 되는데 보증금 안 빼주시는 거죠. 그럼 보증금 안 빼주시면 선생님 보증금 빼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해놔야죠. 주민등록 해놔야 대항력이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뭡니까? 그 확정 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 행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새 집을 장만해 놨더라도 주민등록을 새 집으로 옮겨요, 못 옮겨요? 을이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거 주민등록 옮겼다가는 갑한테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대항력 상실, 우선 면제권 상실. 그럼 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옮긴다, 못 옮긴다, 주민등록. 못 옮긴다고요. 그럼 여기 살면서 한 번씩 뭐하러 가야 돼요? 에? 우평을 받으러 가야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이게 지역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가 아니라. 그죠?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다고. 새 집을 서울에 새 집을 장만했죠. 네? 근데 예전에 살았던 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은 임차권 등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관할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그럼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 등기를 통해서 그러면 대항력하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등기해놨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주민등록 옮겨도 돼야 안 돼요? 새 집으로 옮겨도 되는 거죠? 옮겨도 되죠. 그럼 주민등록 옮기더라도 등기해놨으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 그래요. 여기서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는 거, 보증금 반환 할 채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격려된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 이 두 채무는, 이 양자의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등기 누구 때문에 한 거다? 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 때문에. 네가 안 주니까. 네가 보증금 안 빼줘서 내가 등기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해, 너부터 해. 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네가 보증금을 먼저 빼줘야 임차권 등기를 뭐 해줄 거다? 말소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동시이행관계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 아니다. 자, 6번 확인하세요.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게 할 의무,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경락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매수인한테 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자, 갑이 변제 못하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죠. 네? 자, 경매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락 받으시겠죠. 자, 갑이 소유했던 거를 병이 경락을 받으셨다. 자, 경락받고 이전 등기도 격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경락 대금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했겠죠. 이제 대금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고 병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갑은 경매를 당하고 요 상태죠. 근데 이러고 있다가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경매가 무효가 됐다.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락이는 부동산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한테. 말소시키고 갑한테 돌려줘야죠. 자, 그런데 근저당권자는 경락 대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돌려주고 근저당권자는 병한테 돈 돌려주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결연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엇갈려 있다. 그러므로 동시이행관계라고 동시이행관계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상대방을 서로 달리한 것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립 요건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성립 요건은 539페이지에서 또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